안녕하세요. 2024년 중랑 서울 장미축제 장미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게 된 한국 장미를 대표해서 나온 가평 여신 이유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장미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전달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한국 장미 회원이시고 더 치치의 대표 겸 치치의 사계절 장미정원 저자 김치영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더 치치 대표 김치영입니다.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요. 특히나 이렇게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많을 때에는 꽃이랑 사진 같이 찍기에 굉장히 좋은 날씨거든요. 축제 재미있게 즐기시고요. 예쁜 사진 많이 찍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모신 분은 중랑구 서울 장미축제 주인공인 장미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 중이신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이유리 주무관님을 모셨습니다. 네, 2019년부터 공원녹지과에서 장미 담당을 맡고 계신 거로 아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중랑구청 공원녹지과 중랑장미팀 장미 전문관 이유리입니다. 저는 중랑 서울장미축제에 천만송이 장미꽃이 일시에 아름답게 개화할 수 있도록 장미 개화 관리를 하고 있고요. 중랑천 일대의 정원장미의 연간 장미관리와 중랑장미공원에 지속적으로 새롭게 장미 특화 정원을 조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저와 이름이 똑같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잠시 후에 공원녹지과 이유리 주무관님의 장미 관리 비법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미를 사랑하는 중랑 구민님 모셨습니다. 김미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미를 사랑하는 신내동에 살고 있는 장미를 사랑해서 빨간 옷을 잘 입고 다니는 주민 김미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좀 떨리긴 하는데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개만 들어도 풍성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국 장미회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한국 장미회 회원이시고 우리 김치영 대표님께서 짧게 한국 장미회는 어떠한 곳인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한국장미회는 2009년에 정원 봉사활동으로 시작을 한 단체이고요. 처음에는 사계 장춘회 그리고 서울 로즈클럽이라는 이름을 거쳐서 2018년 6월에는 세계장미회 정회원으로 승인되면서 그때부터 한국장미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정기 모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5월에는 지금 나온 중랑구 장미축제 그리고 9월에는 평화의 장미정원 조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중랑 서울 장미축제에 작년에 이어 올해 장미 산업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즈 아트 가든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2024년 서울 장미축제에서 인사드리는 만큼 장미축제의 천만송이 장미는 어떻게 피우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이유리 주무관님께서 매년 장미축제를 위해 장미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5월에 장미 개화를 위해서 이제 연초부터 집중적인 이제 준비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31만 주의 이 정원 장미에 대해서 월동, 시비, 관수, 전정, 방제, 유인, 제초, 꽃대 관리 같은 정말 많은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장미축제 날짜에 딱 맞춰서 장미꽃이 만개할 수 있도록 위치나 품종 특성마다 장미 전정을 다르게 하고 있고요. 우리 서울 장미축제의 자랑 5.45km의 장미 터널에 덩굴 장미를 줄기를 하나하나 유인하고 고정해서 모양을 잡아주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또 폭이 좁은 장미 터널 같은 데는 장미 가시가 위험하게 있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직접 제거해서 안전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름다운 우리 천만송이 장미의 향연을 만들어내는 것이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축제 기간 더 많은 분들께 장미의 아름다움을 보여드리기 위해 힘써주신 공원 녹지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자, 치치님, 장미 식재는 연중 가능한가요? 연중 가능하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우리나라가 겨울이 추운 편이어서 사실상 따뜻한 실내나 온실의 경우라면 연중 식재가 가능한데요. 노지 이제 밖에다가 야외에다가 장미를 심을 때에는 봄부터 여름까지 식재해 주는 게 좋은데 가급적이면 식목일 이후부터 6월이 오기 전까지는 심어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장미뿐만이 아니라 다른 생화들을 구해야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꿀팁 같은 거 우리 지영님께서 알려주세요. 이거는 개인적인 그냥 팁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꽃이 달린 식물을 고를 때에는요, 사실 장미뿐만이 아니라 모든 꽃들이 마찬가지인데 꽃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식물 자체가 아니면 나무 자체가 건강한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종묘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대가 넓게 펼쳐져 있다 보니까 어떤 식물을 골라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는 매대 앞쪽에 사람들 눈에 쉽게 보여지는 장소에 있는 식물보다는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 안쪽에 숨어 있는 식물들이 더 상태가 좋은 경우가 많으니까 구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치치님의 방법으로 보다 더 좋은 장미를 구해서 많은 분들께서 장미를 건강하게 키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라님, 네. 또 질문 있으시면 이 자리를 네네. 빌어 편하게 물어보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장미는 1년 내내 피는 꽃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선생님. 근데 비료도 많이 줘야 할 것 같은데 또 너무 많이 주면 이렇게 탈이 나잖아요. 장미 비료 주는 법이랑 물 주는 법이 궁금해요, 선생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미 축제 때 장미들은 몇 달 전부터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개화 시기를 어떻게 맞추시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비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꽃들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나무도 그렇고 초화류도 그렇고 장미도 그렇고 꽃을 많이 그리고 더 자주 피우는 식물일수록 비료의 양도 더 많이 필요로 하고요. 물도 더 자주 많이 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비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줬을 때에는 식물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그 비료를 줘야 하는 정량보다 더 적은 양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꽃이 질 때마다 시든 꽃을 잘라내고 비료를 그때그때 주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더 적은 양을 자주 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자주 주는 것보다는 겉에 흙이 2에서 3cm 정도 충분히 말랐을 때 그때 물을 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비료가 액체 형태를 띠고 있는 비료가 있어요. 그런 비료를 물에 희석을 해서 물 줄 때 같이 주는 것이 굉장히 이제 더 많은 꽃을 피우기 위한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화 시기 맞추는 거는 이론상으로는 이제 개화가 필요한 시기에 30-40일 전쯤에 미리 전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방제를 하고 온도를 맞춰주고 빛과 물과 비료 등 모든 관리를 다 해서 이제 그때 내가 원하는 시기에 꽃을 피운다라는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기는 한데, 사실 그게 뭐 큰 단체라든지 아니면 큰 기업이라든지 그렇게 다량의 비용과 시간과 노동력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장미 축제 개화 시기 어떻게 맞추는지와 몇 년간 장미 관리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주무관님? 네. 장미는 이제 생육 조건이라는 게 좀 알맞은 생육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때 이제 생육 조건이 충족이 되면 신초가 발생을 하고 일정 기간 생장한 후에 꽃이 피어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저희는 전정이라는 걸 통해서 수영이나 시기를 잡아줘서 이 정화호세성을 발현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중랑천 전역의 아름다운 장미꽃들이 일시에 동시에 피어날 수 있게 설계해서 장미를 관리는 하고 있고요. 기억에 남았던 순간을 말씀드리면 저희 그 장미가 이만큼까지 물에 잠긴 걸 제가 처음에 딱 중랑구에 와서 본 적이 있어요. 중랑천이 여름 장마철이면 이제 범람을 하게 되는데 하천변 장미가 한 매년 3번에서 4번은 그 물에 가득 잠깁니다. 그러면 정말 그 순간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아팠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저기 명소로 자리 잡은 1년육교 하부의 분홍색 벨라로자 장미도 지금은 너무 아름답게 피어 있는데 이제 침수하고 나서 이제 고사하거나 병들지 않게 저희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만들어진 이제 아름다운 장미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중랑 장미 축제를 위해 진짜 많은 분들이 힘을 쓰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장미 정원과 중화체육공원에 있는 장미를 볼 때마다 더 깊숙이 더 오래 장미를 쳐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무관님. 저도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장미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치치 전문가님도 모셨으니까 질문을 몇 가지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제 장미 월동을 할 때 장미 중랑천 바람을 막아주는 90cm 정도 되는 방풍벽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지, 그리고 또 화분으로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장미 월동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지구를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유기농 방제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장미라고 하는 나무 자체가 지구상에서 온대 한대 지방에 서식을 하고 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추위에 굉장히 강한 식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겨울에 추워서 죽는다기보다는 사실 봄이 다 와가지고 꽃샘추위 때 다시 겨울에 부는 찬바람을 맞아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방풍막을 설치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월동이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화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기후가 너무 많이 변칙적이잖아요. 그래서 화분의 경우에는 사실상 중부 이상 지역에서는 그 채로는 월동을 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경기도 이천인데 올해는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었고요. 작년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져서 장미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땅에 심은 장미도 많이 죽는 편이기는 하는데 화분에서는 전혀 노지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저는 이제 노지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밖에서 월동을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실내에다가 들여놓을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차라리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오시는 것이 안전하게 월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기농 방제의 경우에는 지금 뭐 아무리 세상이 많이 변하고 기술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유기농 방제 방법은 사실 아주 오랜 옛날에 사용하던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저도 물론 그렇지만 전 세계에 있는 가드너들의 가장 큰 이슈가 아마 그 친환경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리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저도 지금 해외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제시하는 것도 이제 천연 기름 성분을 이용을 해서 방제의 약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해충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직접 잡으세요 라고 하는 굉장히 오랜 옛날에서부터 해왔던 그 방법 그대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기농 방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벌레를 손으로 직접 잡아야 하니까 큰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화학 방제에 비해서는 사실상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대신에 이제 친환경적으로 정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드닝을 한다라고 할 때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방제를 하지 않고도 키울 수 있는 건강한 품종을 육종을 하고 그런 장미를 구매하고 키우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그 땅이 없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처럼. 노지에 심는 방법하고 화분에 심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제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은 아니어서 굉장히 포괄적인 질문이어서 딱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기본만 이야기를 하면 장미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 빠짐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토양을 선호를 하고요. 장미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꽃을 피워야 하잖아요. 물론 품종마다 이제 개화 시기나 그런 개화성이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기질이 풍부해서 비옥한 토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 빠짐은 좋지만 비옥한 토양을 선호를 해서 일단 그런 토양을 먼저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땅에 심는다라고 할 때에는 이 장미가 성장했을 때 크기가 크면 클수록 구덩이 크기를 크게 파는 것이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 정원은 대지가 한 100평 정도 되고요. 그 100평 정도 되는 공간에 장미가 화분 포함해서 300그루 정도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장미를 제 손으로 직접 땅을 파서 심기 때문에 이제 힘에 많이 붙여서 저는 땅을 크게 파지는 못하고, 그래서 장미도 작게 키우는 편인데, 저희 집 말고 저희 이웃집에 장미를 심을 때에는 많은 양을 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키가 작은 뭐 하이브리드 티나 플로리본다 같은 경우에도 구덩이를 1m 정도까지도 파고요. 덩굴 장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땅이 더 이상 파지지 않을 때까지 깊이 파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마당 정원을 한 지 4년 차가 되는데, 저희 집 안에 있는 장미들보다는 이웃집에 심은 장미들의 컨디션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만큼 구덩이를 어떻게 팠는지, 좋은 흙을 잘 넣었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화분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데, 왜냐하면 화분은 어느 위치에다가 놓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화분의 재질, 크기에 따라서도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땅에 심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화분에서는 그렇게 많은 양의 토양을 한꺼번에 사용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은 시중에 장미 전용 흙이라고 판매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구매하셔서 쉽게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장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치치님, 저희 장미에도 저작권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말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저작권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노래, 뭐 그림, 디자인 이런 것들에만, 제품들에만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라 장미에도 품종 등록이 되어서 보호받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브랜드가 있는 품종들의 대부분이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각 브랜드마다 자신들이 만든 품종이 함부로 증식되어서 불법 판매되는 것을 엄격하게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저작권이 있는 많은 종류의 장미를 이곳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 축제장에서 장미 지도를 봤어요. 네, 정말 많은 종류의 장미들이 이곳에 심어져 있고 관리되어 있더라고요. 자, 이유리 주무관님께서는 어떤 종류의 장미를 좋아하세요?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저희 중랑천에 209품종 정도의 장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다 관리하는 장미라서 그런지 저는 모든 장미들이 다 하나하나 각자의 특징이 있고 예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먼저 피어나는 장미들이 있는데, 보라색의 작은 미스터 블루버드라든지 크고 아름다운 피스 덩굴 장미, 또 붉은 훅꽃의 함부르크 이닉스 같은 거는 정말 너무 반갑고, 아, 올해도 피어났구나, 이런 안심이 되는 장미들이고요. 또 하이브리드 티의 데임드 꼬르라든지
붉은색의 도트조베르나 핑크 퍼퓸 같은 거는 정말로 매혹적인데요. 그래도 제가 또 특별히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장미가 있다면 이제 바로 망우 장미라는 장미인데요. 바로 우리 중랑장미공원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장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육종된 장미이고 2023년에 작년 장미축제에 저희가 명명식을 통해서 근심을 잇는 장미라는 이름을 받아서 선정받은 우리 바로 중랑의 장미입니다. 와우, 망우장미 멋진 이름입니다. 꼭 찾아봐야겠어요. 자, 지치님은 장미와 함께 살아오시면서 특별히 애정하는 장미가 있으실까요? 그럼 당연히 있고요. 아끼는 장미라고 하면 아무래도 제가 처음 장미를 시작했을 때 키웠던 품종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축제에 저희 산업전에도 참가한 로즈팜이라는 곳에서 바로크라는 장미를 제가 처음으로 데리고 온 장미예요. 그래서 그 장미도 굉장히 애착이 가고요. 그리고 같은 해 국제화훼 종묘에서 데리고 온 데이비드 오스틴 영국 장미 중에 다시 버셀이랑 거트루드 제킬 그리고 록시터라고 하는 장미가 제가 처음 구매했던 장미들인데 그 장미들 지금도 제가 정원에서 키우고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품종이 뛰어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처음을 함께 시작했던 장미들이라서 더 이제 정이 많이 가는 장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치님의 장미에 대해서도 중랑 장미공원에서 찾아봐야겠어요. 자, 오늘 중랑 서울 장미축제에서 장미의 관리와 키우는 법부터 비료주기부터 장미의 저작권 그리고 여기 모신 지치님과 이유리 주무관님 그리고 우리 미란 선생님 그리고 최애 장미까지 정말 장미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각자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지치님. 네, 축제라고 하면 언제나 행복하고 벅찬 느낌이 있어요. 특히나 5월은 장미의 계절인데 그 장미의 계절이 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계절인 것 같아서 더 소중한데요. 작년에도 축제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했던 건데 사실 지금은 사실상 더 이상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우기 어려운 환경이 되어버린 게 사실이에요. 무거운 이야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 이 축제를 그저 이제 SNS에 올리기 좋은 그냥 한순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까지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으로 이유리 주무관님 소감 어떠세요? 네, 저희 중랑 이제 서울 장미축제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장미꽃 저희 한 송이 한 송이의 행복, 기쁨, 위로, 위안 이런 예쁜 감정들이 닿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행복하게 안전하게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장미랑 친해지시고 궁금증 조금 풀리신 시간이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미란 선생님. 네, 오늘 장미에 대해서 많은 얘기 듣고 그래서 장미를 원래 좋아했지만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구호 하나 외치고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제 소감을 나의 자랑 우리 중랑 서울 장미축제 많이 와주세요. 많이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은 서울 중랑문화재단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중랑 서울 장미축제 함께 즐겨요. 안녕.